많이 더우시죠? 저는 이제 커피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좀 원초적으로 좀 커피를 공부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연치 않은 게 브라질 쪽에 이제 생두를 수입하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커피, 브라질 커피 중에 세아도 커피라고 들어보셨죠? 그 세아도 커피를 생산하는 그 지역에 어떤 한 커피 회사에서 인턴 비슷하게 있으면서 커피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브라질에 1년 동안 가서 커피 농장에서 이제 같이 일도 해보고 그 회사에서 하는 뭐 커피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커피 교육하고 우리 로스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브랜딩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커핑 해보신 분이요. 커핑이라고 해서 이제 해보신 분.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로스팅도 하시나요? 로스팅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제 로스팅 하다 보면 브랜딩도 많이 개발을 하시잖아요. 어떤 거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개발을 하세요? 브랜딩. 맛 위주로. 네? 맛 위주로. 맛 위주로요. 그러면은 이제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커피가 보통 우리가 이제 생두에서 그 그린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커피를 이제 열매를 땄죠. 열매를 따면 1차 과정이 어떤 거를 이제 세척 과정을 먼저 해요. 체리를 잘 선별해서 세척을 먼저 하겠죠. 그 체리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을 먼저 하게 되고, 이제 농장주들은 자기가 어떠한 건조 방식으로 해서 생두를 재배를 해야겠다는 거를 판단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건조 방식이 뭐로 나뉘죠? 흔히 알고 있는 거. 네. 내추럴. 두 가지의 건조 방식을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죠. 그러면은 내추럴 건조 방식은 세척을 한 후 체리 상태로 땅에 건조를 하고, 아니면은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테이블 드라이 방식이 돼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펼쳐놓고,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뭐 시파 해가지고 나무에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지 않고 그렇게 건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두들은 뭐 100% 썬드라이다. 보통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0% 썬드라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건조, 땅에다가 건조도 하고 기계에다가 세탁 건조기 있죠. 세탁 건조기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기계 건조를 하고, 이게 내추럴. 워시드도 마찬가지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의 체리의 외부에 있는 스킨을 벗겨내야 되죠. 우리가 그거를 펄프를 제거를 하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펄프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점액질이 나오죠. 파치먼트에 묻어있는 점액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치먼트를 큰 수에 담가서 점액질을 제거를 해요. 점액질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점액질이 제거된 파치먼트를 땅에다가 건조를 한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머시드 건조 방식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원두인데 뭐 예를 들어서 퍼멘티드 원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특수한 어떠한 한 통에 담아서 계속 이 안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pH를 측정을 하면서 얼마큼 발효가 된다. 그거를 측정을 하고 그 발효의 기술에 따라서 맛이 많이 바뀌겠죠. 그게 요즘에 흔히 떠오르고 있는 커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퍼멘티드한 그런 팟들. 옛날에는 퍼멘티드한 맛이 결점도라고 했어요. 왜냐면 상한 맛 약간 그런 게 나가지고 우리가 좋게 말하면은 뭐 와이니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퍼멘티드한 맛들이 다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어떤 한 농장을 갔는데 브라질은요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내추럴 건조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의 특정 장소에 몇 개의 농장에서는 이제 어시드로 해서 건조를 하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말하는 어시드는 세미 어시드예요. 세미 어시드가 뭐냐? 체리를 스킨을 벗겨내고 펄프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치먼트 상태에서 점액질이 묻어있는 상태로 건조를 하는 게 세미 어시드예요. 근데 얘는 브라질에서는 수조에 담가서 점액질을 100% 제거를 하지 않고요. 이 상태로 건조를 시켜요. 그게 이제 얘네가 흔히 말하는 어시드 방식, 세미 어시드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커피를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나 커피를 구매하실 때 보면은 싱글 커피 보면은 뒤에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뭐 이거는 뭐 허니 프로세스다, 아니면 이건 퍼멘티드하다, 막 그렇게 해서 건조 방식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건조 방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콜롬비아 커피 하면은 다 워시드 커피였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콜롬비아 커피들 보면은 걔네도 내추럴로 건조 방식을 해요. 내추럴로.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보면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에가체프가 예를 들어서 에가체프가 있는데 에가체프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만 워시드고 그레이드 3부터는 내추럴로 건조 방식을 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레이드 1도 내추럴로 건조 방식을 해요. 이 말이 즉은 결국에는 내추럴 건조 방식의 장점, 단점, 워시드 건조 방식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내추럴 건조 방식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커피 맛에서 단맛이 더 좋겠죠. 왜냐? 그만큼의 과육이 묻어있는, 과육이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더 단맛이 좋아요. 단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건조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레 먹은 콩들이 많아요. 그만큼의 이 과육이 있기 때문에 벌레 먹은 콩들, 우리 로스팅할 때 보시면은 브라질 콩들을 보시면은 특히 벌레 먹은 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점도라 그러죠. 결점도 보면은 뭐 상한 거, 벌레 먹은 거, 미성숙도 여러 가지의 결점도가 있죠. 그런데 내추럴 건조 방식의 단점은 벌레 먹는 콩들이 많아요. 그리고 워시드 건조 방식은 장점, 빨리 건조가 되겠죠. 그만큼의 갈브니까. 그리고 내추럴 건조 방식에 비해서 단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벌레 먹은 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건조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으면서 딱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틀에 박힌 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움직였다가 요즘에는 뭐 커핑하는 그런 기관도 많이 생기고 커핑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커핑을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브라질에서 100명도 안 됐어요. 브라질 내에서. 근데 지금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커핑하는 사람들의 인구도 거의 없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커핑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커피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강사로 하시는 분들도 커핑이라는 거를 아마 안 해보신, 거의 다 안 해보셨을 것 같더라고요, 2000년대는. 근데
그렇게 그런 맛과 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품질은 뭐예요? 품질은 맛이죠, 맛. 맛에 비례하는 건 가격이고 또 생산량과도 비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저희가 등급을 보면은 뭐로 나죠? 등급을 뭐로 나눴죠, 옛날에? 결점도가 몇 개 들어있냐. 300g에 350g에 미국의 기준은 350g을 쓰고 그에 다른 농장 이런 데서는 다 생산 국가에서는 300g을 가지고 이제 결점도가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결점도예요, 결점도. 이거는 모든 생산 국가에서 다 결점도는 다 이용하는 등급을 이용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통의 크기가 있죠? 뭐 스크린 사이즈. 또 뭐가 있죠? 고도. 재배 고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커핑이라고 하는 거는 커피의 어떤 맛과 어떤 향이 그들의 생두의 특징을 알기 위해 저희가 커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커핑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제 카운트를 하면서 점수를 주겠죠. 결국에는 맛과 향의 점수가 얼마큼 뛰어나냐를 이것도 전 세계 공통인 거예요. 마지막이 맛과 향의 점수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겼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냐 AA. AA가 뭐죠? 통의 크기. 콜롬비아 슈프리모. 스크린 사이즈. 통의 크기. 콜롬비아 엑셀소. 이것도 바로 통의 크기. 예전에 브라질에서 이제 행두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센터를 이렇게 막 보내줬어요, 브라질에서. 근데 야, 왜 이렇게 콩의 크기에 대해서 민감하냐, 너네. 작은 콩도 맛과 향의 점수가 좋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만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는, 근데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 이제 중요한 거는 콩의 크기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얼마큼 좋으냐 나쁘냐, 맛과 향의 점수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품질이 선택이 되는 거고 퀄리티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점수가 되고 가격이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막 브라질의 커피 보면은 보통 브라질, 뭐 세아도,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뭐 NI2 아니면 NI2-3 뭐 그리고 SC 뭐 17, 18 스크린 사이즈 이렇게 해서 풀네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NI2라는 거는 결점도가 몇 개 들어있냐를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가 13, 14, 17, 18. 아니 굳이 왜 17, 18? 왜 이것만 써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스크린 사이즈 작아도 근데 가격은 스크린 사이즈 17번, 18번보다 14, 16이 좀 더 싸요. 통이 크게 작은 게. 근데 결국에는 맛과 향이 떨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즘에는 뭐 허리 프로세스, 뭐 요즘 무산소 발효 이런 거 있죠. 공기를 차단시켜서 그 안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퍼멘티드한 맛이 더 강해지게끔. 예전에 어떤 농장을 갔는데 체리가 건조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그 발효된 향이 엄청 나는 거예요. 어떤 농장을 갔는데.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기에 퍼멘티드하고 그런 생두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 다 버렸고,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에티오피아 시다모 커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티오피아 시다모 커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레이드 3, 4, 5, 6부터는 내추럴로 건조 방식을 한다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던,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시다모 계열에 보면은 내추럴 건조 방식에 대해서 그 생두를 많이 써요, 지금도. 근데 과거에는 많이 안 썼어요. 왜?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그러면은 괜히 싼 거 같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그 내추럴 건조 방식의 커피를 좋아해서 그걸로 해서 많이 브랜딩도 많이 만들고 싱글로도 많이 팔았어요. 그럼 옛날에 아무래도 스크립 결점도가 조금 더 많은 콩들은 포멘티한 맛들이 강했어요. 결점도의 향이 믹스가 돼서. 근데 그런 것들은 옛날에 보면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브랜딩을 개발을 할 때 그거를 많이 고려를 해요. 아, 이게 구조 방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단맛을 최대한으로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아니면 나한테 의뢰를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취향을 따져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내추럴과 워시드의 그 비율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잘 되는 거. 수급이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선택을 하고. 오늘 제가 원두를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원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